현대 시멘트 공장 가동 초기였어. 생산 라인 하나 돌리는데 매일 문제가 생겼어. 설비 멈추고 품질 불량 나오고 엔지니어들도 고개 저었지. 포기할 뻔했어. 근데 매일 같은 점검을 반복했어. 아침 7시에 현장 가서 설비 상태 확인하고 작업자들 동작 보고 원료 배합 체크하고 한 달 내내 똑같이 반복했지. 처음엔 변화 없었어. 그래도 계속했어. 2달째 들어가니까 작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 특정 온도에서 품질 떨어진다는 거, 특정 시간대에 설비 진동 심하다는 거, 그 패턴 잡고 조정했어. 온도 제어 방식 바꾸고 설비 점검 시간 조율하고 조금씩 나아졌어. 석 달 지나니까 안정화됐지. 꾸준히 반복했기 때문이야. 반복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 맞아. 지루해. 그 지루함 견디는 게 실력이야.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작은 차이 발견하는 거, 그게 성장이야. 현대정유 운영할 때도 그랬어. 정제 공정 매일 똑같아. 근데 매일 데이터하고 분석했어. 이제 같은 일 반복하는데 매번 조금씩 개선점 찾았지. 수율 0.2% 올리고 에너지 효율 0.3% 개선하고 하루에 보면 작은 변화야. 근데 1년 모으니까 큰 차이 됐어. 경량사고다 원가 10% 낮아졌지. 그게 반복의 힘이야. 하루 변화는 작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매일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격차 생겨.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 현대종합금속 작업장 가보면 알아. 숙련공들 동작과 똑같은 용접 작업 수 1000번 반복했어. 근데 그 용접 품질 보면 예술이야 초보랑 차원이 달라.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야. 반복이야. 똑같은 동작 1000번 20,000번 반복하면서 미세한 각도 조절하고 힘 조절하고 그게 쌓여서 실력된 거야. 성공한 사람들 보면 특별한 비결 없어. 그냥 꾸준했어. 남들 포기할 때도 계속하고 남들 쉴 때도 반복하고 그게 전부야.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 기술자들 훈련시킬 때 경험했어. 처음엔 다들 열심히 해. 근데 한 달 지나면 슬슬 지루해하기 시작해. 똑같은 동작 반복만 하니까 그때 누가 남는지 보면 알아. 지루함 견디는 사람만 남아. 사람들이 나중에 최고 기술자 돼. 왜냐? 반복을 견뎠으니까. 그 과정에서 미세한 감각 쳤으니까 성공은 화려하게 오지 않아. 와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 있어. 본인도 모르게 그게 반복의 마법이야. 현대미포 조선용접 품질 세계 최고 수준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 아니야. 그냥 똑같은 용접수만 번 반복한 거야. 매일 아침 작업 전에 용접봉 각도 체크하고 조유 확인하고 모재 상태 점검하고 작업 끝나면 용접선 검사하고 문제점 기록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1년, 2년, 3년 쌓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용접. 나와 파도 치는 배 위에서도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몸이 기억하는 거야. 반복 덕분에. 많은 사람이 빠른 성공하네. 한 번에 크게 성공하고 싶어. 근데 그런 거 없어. 성공은 항상 반복해서 작은 거, 매일 쌓는 거, 그게 전부야. 현대 롤뱅크 주유소 직원 교육할 때도 느꼈어. 고객 응대 매뉴얼 가르쳐줘. 처음엔 다들 따라해. 근데 한 달 지나면 대충 하기 시작해. 매일 똑같으니까. 그런데 몇몇은 달라. 이렇게 그 다음날 매번 매뉴얼대로 정확히 해. 100번째 손님한테도 첫 손님처럼 친절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수 직원 돼. 고객들이 그 사람 찾아와. 이렇게 반복이 습관됐으니까 친절히 몸에 배니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한두 번 잘하는 거랑 매번 잘하는 거랑 천지 차이야. 현대글로비스 물류센터 가보면 알고 출고 작업 매일 똑같아. 근데 숙련된 작업자들 보면 움직임이 달라. 낭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반복이야. 똑같은 동선 수천 번 반복하면서 최적화한 거야. 한 걸음이라도 줄이고 한 초라도 단축하고 그게 쌓여서 상상성 올라간 거지. 반복은 지루해. 인정해. 근데 그 지루함이 성공의 문이야. 그 문 통과해야 진짜 실력 나와. 문 앞에서 포기하면 평범하게 끝나.
현대건설 현장 소장들 보면 알아. 경력 20년 넘은 소장들은 현장 한번 둘러보면 문제점 바로 파악해. 신입은 며칠 걸려도 못 보는 거 단번에 보지. 그게 경험이야. 수백 개 현장 다니면서 똑같은 점검 반복한 거야. 그 과정에서 패턴 익힌 거지. 뭐 이런 상황엔 저런 문제 생기고 저런 조건이면 이런 위험 있고 반복의 눈을 키워준 거야. 한두 번으로는 안 돼. 수십 번, 수백 번 봐야 진짜로 보여.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야. 현대제철 품질 검사실 가면 느껴. 검사원들이 강판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 탐지를 탄다네. 초보는 지게로 측정해도 정확도 떨어지는데 숙련공은 귀로만 들어도 정확해. 반복이야. 수만장 강판 두드려 본 거야. 그 소리 들으면서 좋은 제품, 나쁜 제품 구분하고 매일 반복하니까 기가 기계보다 정확해진 거지. 성공하고 싶으면 반복을 사랑해야 해. 지루함을 견뎌야 해. 그냥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게 힘들어도 계속해. 그게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현대카드 고객센터 상담원들 교육할 때도 똑같았어. 그 다음날 응대 크립트 외우게 해. 근데 외우는 게 끝이 아니야. 그걸 실제 상황에서 수백 번 더 봐야 해. 처음엔 어색해. 말도 다듬고 실수도 해. 근데 100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 1000번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응대. 반복이 만든 실력이야.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반복이 지루하니까. 성장이 안 보이니까. 매일 같은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야. 보이지 않아도 쌓이고 있어. 현대 모비스품 검사 라인 봐. 검사원들이 품 하나 보는데 3초 걸려. 3초 안에 10여 개 항목 체크해. 가능할까? 반복이야. 하루 1000개만 대보는 거야. 처음엔 1개 보는데 30초 걸렸어. 근데 반복하니까 속도 빨라지고 정확도 올라가. 1년 지나면 3초면 충분해져. 그게 반복의 힘이야. 지금 뭔가 배우고 있다면 반복해. 그래도 계속해. 성장 안 보여도 믿고 계속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차원 올라가 있을 거야. 현대위야. 이제 조립하는데 보면 안 봐. 머리로 다 기억해. 수천 번 조립했으니까 어떤 부품이 어디 들어가고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지 몸이 알아. 그게 반복이 만든 경제야. 처음엔 도면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어. 근데 100번이 100번 하니까 자연스럽게 돼. 실수도 안 하고 또도 빨라지고. 성공은 반복에서 탄생해. 한 번 잘하는 건 운이야. 한 번 잘하는 건 실력이야. 실력은 반복으로만 만들어져. 다른 방법 없어. 꾸준히 반복해. 그게 답이야. 현대알루미늄 공장 수율이 낮았어. 평균보다 5% 낮았지. 큰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도 신경 쓰였어. 공장장 불러서 물었어.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 큰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새 설비 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야. 작은 것부터 보자고 했어. 원료 투입 방식부터 점검했어. 입속도 조금 늦췄더니 불량률 0.2% 줄었어. 작은 변화였지. 다음은 온도 관리했어. 기존보다 3도 낮췄어. 그랬더니 0.3% 개선됐어. 그건 변화야. 근데 이게 쌓이기 시작했어. 작업자 동선도 바꿨어. 불필요한 이동 줄이고 도우 배치 바꾸고 작업시간 5분 단축됐어. 생산량 2% 올랐지. 한 달 동안 작은 개선 20개 했어. 하나하나는 미미했어. 근데 합치니까 수율 6% 올랐어. 최고 수준 됐지. 투자 비용은 얼마였을까? 거의 안 들었어. 그냥 작은 것들 고친 거야. 큰 기회가 거기서 왔어. 그런 개선들이 모여서 이 현대스틸 산업 영업할 때도 그랬어. 매출 정체됐어. 영업팀은 시장 탓했어. 경기 안 좋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 고객 응대 시간 체크해봤어. 평균 15분 걸렸어. 너무 길었지? 핵심만 말하면 10분이면 충분해. 5분 줄였더니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그래서 양식도 바꿨어. 기존엔 30페이지였어. 고객들 안 읽어. 10페이지로 줄였어. 핵심만 담았지. 제한 수람률이 % 올랐어. 배송 시간도 개선했어. 기존엔 3일 걸렸어. 하루로 줄였어. 물류 경로 조정하고 재고 위치 바꾸고 비용 추가 안 들었어. 그냥 효율화한 거야. 섣다루에 매출
25% 올랐어. 큰 투자 없었어. 작은 개선들만 했을 뿐이야. 그게 모여서 큰 기회 된 거지. 사람들은 큰 변화만 찾아. 획기적인 방법 찾으려고 해. 성공은 작은 개선에서 와. 현대아이스코 품질 개선할 때 느꼈어. 불량률 3%였어. 꽤 평균이었지. 근데 만족 못했어. 1% 아래로 낮추고 싶었어. 검사 기준 세밀하게 나눴어. 기존엔 항목 10개였어. 20개로 늘렸어.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게 불량률 0.5% 줄었어. 옆장 점령도 바꿨어. 기존보다 밝게 햇살 능피로 줄고 검사 청와도 올라갔어. 0.3% 개선됐지. 휴게 시간도 조정했어. 이 시간마다 10분씩 중력 유지되고 실수 줄었어. 불량률도 0.2% 내려갔어. 6개월 후에 불량률 0.8% 됐어. 목표 달성했지. 어떻게? 작은 개선 수십 개 쌓아서 하나하나는 작았어. 근데 합치니까 큰 차이 됐어. 현대 트랜시스 생산 라인 효율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 라인 속도 100% 올리면 문제 생겨. 서서히 올렸지. 일주일마다 1%씩 작업자들 적응하고 설비 안정성 확인하고 달 후에 12% 올라가 있었어. 생산량 그만큼 늘었지. 투자는 거의 없었어. 기존 설비 그대로 썼어. 운영 방식만 조금씩 개선한 거야. 작은 변화들이 큰 성과 만든 거지. 큰 기계 기다리는 사람 많아. 대박 나는 거 찾으려고 해. 근데 그러다가 눈앞에 있는 작은 기회 놓쳐 작은 거 무시하면 큰 것도 못 잡아. 근데 케미칼 원가 절감할 때 경험했어. 다 목표는 퍼센트 절감이었어. 큰 항목 건드리면 품질 문제 생길 수 있어. 작은 것부터 봤지. 포장재 두께 0.1mm 줄였어. 품질엔 영향 없었어. 원가 0.5% 줄었어. 작은 금액이었지. 근데 시작이었어. 운송 경로 최적화했어. 거울이 2% 줄었어. 유류비 절감됐지. 또 0.3% 절감 찾았어. 작은 절감 포인트들. 6개월 후에 12% 절감 달성해서 목표 초과했지. 큰 변화 하나 없었어. 작은 개선 50개 모은 거야. 그건 개선의 힘을 모르는 사람 많아.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 돼. 반대로 보틱스 개발할 때 봤어. 로봇톱도 1% 올리는 게 목표였어. 모터 출력 올리면 쉬워. 근데 전력 소비 늘어나. 알고리즘 개선했어. 움직임 경로 최적화하고 가감석 구간 조정하고 0.2% 빨라졌어. 전력은 그대로고. 다음은 기구 무게 줄이기였어. 부품 재질 바꾸고 구조 단순화하고 0.3% 더 빨라졌어. 계속 찾았어. 개선 포인트. 1년 후에 속도 1.5% 올라서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목표 달성하고도 남았지. 그건 개선 100개 넘게 한 거야. 하나는 미미했어. 근데 합치니까 큰 성과였어. 지금 하는 일에서 작은 개선 찾아봐.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뭐든 있어. 시간 1분 단축할 수 있는 거, 비용 100원 줄일 수 있는 거, 품질 0.1%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건 무시하지 마. 다고 무시하면 큰 게 뭐다. 작은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 큰 것도 챙겨. 그게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야. 근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할 때 항상 강조했어. 작은 개선 제안하라고. 현장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면 별거 없어서. 공고이치 바꾸자. 서류 양식 간단하게 하자. 그런 거. 근데 실행했어. 하나씩 고쳐나가지. 1년 후에 현장 효율 20% 올랐어. 큰 변화 없었어. 작은 개선 200개 쌓인 거야. 직원들도 자부심 생겼어. 자기들이 만든 변화니까. 큰 기회는 작은 개선에서 시작돼. 청한 계획보다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야. 그게 쌓여야 큰 성공화. 그런 거 소중히 여겨. 그게 큰 기회로 가는 길이야. 현대파이프 신규 사업 검토할 때였어. 회의만 석 달 했어. 시장 분석하고 경쟁사 조사하고 수익성 계산하고 자료는 산더미였지. 근데 결정은 안 났어. 더 검토해야 한다고. 더 자료 필요하다고. 이만 계속했어. 그러다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어. 시장 선점당했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 안 하면 의미 없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기회는 다른 데로 가.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 잡아. 주 뒤로 주치 정했어. 회의는 3번까지만 한 번째 회의에서 무조건 결정, 실행 시작.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는 거야. 현대리바트 신제품 개발할 때 느꼈어.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만 수십 장 그렸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결정을 못 내려 시제품 만들려고 했어. 일단 만들어봐야 알아. 그림으로는 한계 있어. 실물 보고 만져봐야 문제점 보여. 나오자마자 문제 보였어. 높이가 높아서 불편해. 손잡이 위치가 애매해. 그림으로는 몰랐던 거야. 만들어 보니까 보인 거지. 바로 수정했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시제품 나왔어. 훨씬 나았지. 또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고 달 만에 완성됐어. 만약 계속 그림만 그렸으면 6개월 걸렸을 거야. 완벽하지 않았을 거고 행동이 답을 준 거야. 생각만으로는 답 안 나와. 현대산업개발 부동산 프로젝트 검토할 때도 화 맞는지 모르겠더라고. 직접 현장 갔어. 아침 저녁으로 가봤어. 주말에도 가봤어. 사람 동선 보고 주변 상권 보고 교통 흐름 봤어. 야, 보고서에 없는 게 보였어. 아침엔 직장인들 많아. 저녁엔 가족 단위 많아. 주말엔 젊은 층 많아. 보고서 숫자보다 현장이 답 알려줬어. 일주일 만에 결정했어.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만 봤으면 한 달 걸렸을 거야. 현장 가서 직접 보니까 빨랐지. 행동이 판단을 빠르게 만들어. 생각하는 걸 쉬워. 앉아서 머리 굴리면 돼. 저녁에 그 다음날. 근데 그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일어나서 움직여야 해. 그래 현실이 움직여. 현대증권 신규 상품 기획할 때 봤어. 기획팀이 제안서 만들었어. 완벽했어. 논리도 탄탄하고 수치도 정확하고. 근데 고객 반응은 달랐어. 그 시범 운영 시작했어. 소규모로 실제 고객들한테 써보게 했어. 한 달 후에 피드백 받았지. 생각지 못한 불편함들 나왔어.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 안 된다고, 가입 절차가 번거롭다고, 앱 화면이 헷갈린다고, 제안서엔 없던 문제들이었어. 바로 개선했어. 수수료 단순화하고 절차 줄이고 화면 바꾸고 석 달 후에 정식 출시했어. 반응 좋았지. 시범 운영 안 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생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현실은 달라. 해봐야 알아. 고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행동해야 보여. 이제 정보기술 시스템 개발할 때도 그랬어. 개발자들이 설계서 만들었어. 두꺼운 문서였지. 모든 기능 다 들어가 있었어. 프로토타입 먼저 만들라고 했어. 핵심 기능만 단 돌아가는 거 만들어보라고. 2주 만에 나왔어. 버스를 했지만 작동은 했어. 사용자들한테 테스트 시켰어. 바로 문제 나왔어. 메뉴 구조가 직관적이잖아. 필요한 기능이 빠져서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설계서만 봤으면 몰랐을 거야. 만들어서 써보니까 알았지. 바로 수정 들어갔어.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시스템 나왔어. 그럼 설계와는 많이 달랐어. 더 나갔지. 계획은 중요해. 근데 계획만으로는 부족해. 실행하면서 계획은 계속 바뀌어.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현대건설 기계 신모델 개발할 때 경험했어. 엔지니어들이 설계 완벽하게 하려고 1년 걸렸어. 모든 경우에 수계산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시제품 만들었어. 현장에서 테스트했지. 첫날부터 문제 나왔어. 특정 지형에서 불안정해. 엔진 소음이 예상보다 커. 시뮬레이션에선 안 나타났던 거야. 현장이 답 알려줘. 실제로 써봐야 알아. 아무리 계산해도 현실의 변수는 다 못 잡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테스트하는 게 나아. 석 달 동안 수정 12번 했어. 때마다 나아졌어. 최종 제품은 처음 설계와 30% 달랐어. 현장에서 배운 거야. 행동하면서 완성한 거지. 사람들이 실패 두려워해서 생각만 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해. 근데 완벽은 없어. 준비만 하다가 기회 요청 시작하고 수정하는 게 빨라. 현대에너지 신재생 사업 진출할 때도 그래서 시장 조사만 6개월 했어. 보고서만 10개 넘게 받았어. 다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근데 시장은 계속 변해. 6개월 전 자료는 이미 옛날 거야. 생각만 하는 사이에 경쟁사는 이미 시작했어. 실적 내고 있었지. 소규모로라도 시작할 걸 그랬어. 베스트 프로젝트 하나 돌려보는 거야.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 금방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확해.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어.
계획 세우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봐. 움직여봐. 현대비엔지 스틸 해외 진출 검토할 때 느꼈어. 각 나라 시장 보고서 받았어. 다 괜찮아 보였어. 뒤로 가지. 결정 못 내렸지. 세 나라에 샘플 보냈어. 소량으로 반응 봤어. 한 나라는 가격 민감했어. 한 나라는 품질 중시했어. 한 나라는 납기 중요했어. 보고서에선 다 똑같아 보였어. 직접 해보니까 달랐지. 그 정보로 전략 세웠어. 성공률 높아졌지. 생각은 방향만 잡아줘. 구체적인 답은 행동이죠. 시장이죠. 고객이죠. 앉아서 생각만 하면 답 안 나와. 움직여야 답 보여. 현대백화점, 면세점 운영 개선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동선 분석 보고서 받아서 전문가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바꾸면 좋다고 했어. 제안대로 일부 구역만 바꿔서 시범 운영했지. 고객 반응 봐서 보고서 예상과 달랐어.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오히려 불편하다고 했어.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건 되돌렸어. 바로 고객들의 의견 반영했어. 보고서에 없던 개선안들이었지. 달 후에 매출 15% 올랐어. 전문가 보고서도 중요해. 근데 현장이 더 정확해. 실제로 해봐야 알아. 고객들이 직접 말해줘.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야.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깜만 가. 일단 시작해. 때라도 시작해. 움직이면서 배워. 다음날.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야. 현대종합상사 초기에 사업 분야가 너무 많았어. 절간거 하고 또 하고 식품도 하고 다 하려니까 힘만 분산됐지. 회의 소집했어. 뭘 제일 잘하냐고 물었어. 다들 자기 분야가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실적 보니까 답 나오더라고. 철강이 60%였어. 집중하기로. 다른 건 축소하고 철강에 인력 투입하고 자금 몰아줬어. 1년 후에 철강 매출 2배 됐어. 전체 수익도 올랐지. 집중하니까 전문성 생겼어. 시장 동향 빠르게 파악하고 고객 니즈 정확히 알고 경쟁사보다 앞서 나갔어. 집중이 만든 결과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려고 해. 기회 놓칠까봐. 근데 그러면 다 중간에 그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대충 하는 것보다 나 현대오토에고 시스템 개발할 때 봤어. 개발팀이 여러 프로젝트 동시에 잡았어. 자동차 관련도 하고 물류도 하고 금융도 하고 다 제 시간에 못 끝났어. 품질도 떨어졌지. 인력이 분산되니까 집중 못하는 거야. 타 프로젝트 하다가 다른 프로젝트 하고 효율 떨어졌어. 우선순위 정했어. 자동차 시스템이 핵심이야. 거기 70% 인력 투입했어. 나머지는 최소 인원으로 3개월 만에 완성했어. 품질도 좋았지.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어. 또 집중했어. 하나씩 완성하니까 오히려 빨랐어. 동시에 여러 개 할 때보다 전체 속도가 빨랐지. 집중하면 깊이가 생겨. 깊이 있게 하면 품질 올라다. 품질 높으면 고객 만족해. 고객 만족하면 돈 따라와. 그게 순서야. 현대제철 특수관 개발할 때 경험했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강종이 여러 개였어. 다 개발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 자원도 많이 들어. 시장 조사에서 어떤 강종이 제일 수요 많은지 그냥 하나 골랐어. 자동차용 고장력강 거기 집중했어. 연구 인력 몰아주고 실험 설비 투자하고 1년 만에 개발 성공했어. 품질 세계 수준 따라잡았지. 주문 늦어 들었어. 한 가지 제대로 해서 성공한 거야. 그 다음 강종 개발할 때는 더 빨랐어. 경험 쌓였으니까 3년 후에 스강 라인업 완성됐어. 다 하려고 했으면 5년 걸렸을 거야. 중에 힘을 모르는 사람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기만 하고 성과는 없어.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현대글로벌 서비스 사업 구조를 정할 때 느꼈어. 영역 사업이 10여 개 분야였어. 청소, 구호, 경비시설 관리급 쉽다. 근데 수익률 들쭉날쭉했어. 참아 분석해봤어. 시설 관리가 수익률 제일 높았어. 기술력 필요한 분야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서 경쟁 덜해. 거기 집중했어. 시설 관리. 전문 인력 뽑고 교육하고 장비 투자하고 다른 분야는 현상 유지만 2년 후에 시설 관리 매출 3배 됐어. 수익성 올라가니까
투자 여력 생겼어. 그제야 다른 분야 개선했어. 매출 관리해서 번 돈으로 순서가 있는 거야. 집중해서 먼저 성과 내고 확장하는 거. 지금 하는 일 생각해봐. 여러 가지 하고 있어. 중요해 보여.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야. 찾아서 집중해. 현대캐피탈 상품 라인업 정리할 때도 그랬어. 대출 상품이 50개 넘었어. 고객들 헷갈려했어. 직원들도 설명하기 힘들었지. 실제 분석했어. 상위 10개 상품이 전체 매출 80%였어. 나머지 40개는 20% 비율 떨어지는 거야. 하위 30대 없앴어. 상위 10개만 남기고 집중했어. 마케팅도 그 10개만 했어. 고객 선택 쉬워지고 직원 업무도 단순해졌어. 6개월 후에 매출 20% 올랐어. 상품 줄였는데 매출 늘었어. 집중이 만든 결과야. 분산되면 약해지고 집중하면 강해져. 안되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봤어. 자들이 기능 많이 넣으려고 했어. 고객이 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베타 테스트 했어. 고객들 반응 봤어. 기능 많아서 복잡하다고 했어. 쓰는 건 5개뿐이래. 나머지는 안 써. 핵심 기능 5개만 남겼어. 나머지는 빼거나 숨겼어. 인터페이스 단순해졌지. 아용. 만족도 크게 올랐어. 개발 리소스도 그 5개 기능 완성도 높이는데 썼어. 빠르게 하고 오류 없애고 훅 올라갔어. 집중이 품질 만든 거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 크게 전문성 돼. 전문성 있으면 돈 따라와. 현대 엘리베이터 서비스 사업 키울 때 경험했어. 서비스 항목이 많았어. 정기점검, 긴급수리, 부품 교체, 현대와 공사, 인력 부족했지. 무슨 순위 정했어. 정기점검이 기본이야. 여기 집중했어. 점검 주기 정확히 지키고 점검 품질 높이고 고객 신뢰 쌓였어. 신뢰 쌓이니까 다른 서비스 주문도 늘었어. 긴급 수리 요청도 우리한테 먼저, 부품 교체도 우리가 쓰고 집중이 선순환 만든 거야. 2년 후에 서비스 매출 2배 됐어. 인력은 30%만 늘었는데 효율 올라간 거지. 정하니까 낭비 줄고 생산성 올랐어. 정하면 시장에서 포지션 생겨. 이 분야는 저 회사가 제일 잘해. 그런 평판 생기면 고객이 먼저 찾아와. 영업 안 해도 주문 들어와. 현대 미스코 금형 사업 피울 때 느꼈어. 금형 종류 많아. 프레스 금형, 출 금형, 다이 캐스팅 금형 다 하려니까 전문성 떨어졌어. 자동차 프레스 금형에 집중했어. 시장 크고 기술력 필요한 분야야. 인력 투자하고 설비 갖추고 3년 집중했어.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 금형은 품질 좋다고. 주문 늘었지. 그 다음에 다른 금형으로 확장했어. 반 다진 후에 좋은 시간 투자야. 한 곳에 시간 많이 쏟으면 실력 쌓여. 실력 쌓이면 결과 나와. 결과 나오면 돈 따라와. 그게 공식이야. 근데 하이시티 보안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어. 보안 분야 넓어.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안 물리 보안 다 하려니까 어중간했어. 다음날 네트워크 보안 택했어. 수요 많고 기술 발전 빠른 분야야. 전문가 영입하고 연구 투자하고 2년 집중해서 법계에서 인정받았어. 네트워크 보안은 현대 ICT한테 맡겨. 그런 평판 생겼지. 수준 늘었어. 집중이 브랜드 만든 거야. 지금 에너지 분산하고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지만 성과 없어. 하나 골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거기 집중해. 3개월만 집중해봐. 나가고 그것만 하고 3개월 후에 달라져 있을 거야. 실력도 늘고 성과도 나오고. 집중이 답이야. 집중하는 자리에 돈이 흘러. 야, 분산하면 돈도 분산돼. 모으면 돈도 모여. 에너지 집중해. 시간 집중해. 자원 집중해. 그러면 결과도 집중돼. 그게 성공이야. 근데 현대미포 조선 초기에 용적 불량률이 높았어. 현장 소장이 타탑자들 탓했어. 기술이 부족하다고 교육도 시키자고 했지.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 작업자들 기술은 괜찮았어.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 보관 상태가 안 좋았어.
습기 찼거든. 산 용접봉 쓰면 불량 나와. 작업자 잘못이 아니야. 보관 방법이 잘못된 거지. 포 문제를 제대로 안 봤으면은 계속 헛쓰고 있을 거야. 보관 창고에 배습기 설치했어. 용접봉 관리 규정도 만들었어. 한 달 후에 불량률 반으로 줄었어. 이제 문제를 이해하니까 해결됐어.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빨리 없애려고만 해. 증상만 보고 원인은 안 봐. 그러면 같은 문제 반복돼. 그대로 이해해야 근본 해결돼. 현대자동차 서비스 고객 불만 많았어. 수리 시간 오래 걸린다고. 서비스 센터장은 정비사 인원 늘리자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 걸린다고 현장 가서 봤어. 정비사들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부품 오기를 기다려. 부품 창고가 멀리 있었어. 가져오는데 시간 걸렸지. 야, 부품 창고를 서비스 센터 옆으로 옮겼어. 동선 짧아졌어. 대기 시간 줄었지. 수리 시간 30분 단축됐어. 인원 안 늘렸는데 해결됐어. 이런 문제를 정확히 봤으니까 인원 부족이 아니라 동선 문제였던 거야. 이러면 답 쉬워져. 이해 안 하고 덮으면 계속 반복돼. 현대제철소 생산성 낮을 때 있었어. 생산 목표 달성 못했어. 현장 관리자들은 작업자 교대 시간 늘리자고 했어. 더 일하면 된다고 데이터 분석했어. 작업 시간은 충분했어. 문제는 설비 동률이었어. 우리가 자주 멈췄어. 예방 정비 안 돼서 정비 일정 재조정해서 정기 점검 철저히 했어. 설비 멈추는 횟수 줄었지. 가동률 올라갔어. 생산량 20% 늘었어. 작업 시간은 그대로인데 문제를 겉으로만 보면 안 돼. 독을 들여다봐야 해. 진짜 원인이 뭔지.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그걸 모르고 땜질만 하면 언젠가 또 터져.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재고 오차 많았어. 시스템 재고랑 실제 재고가 안 맞았어. 옆 팀장은 코드 스캐너 성능 문제라고 했어. 스캐너는 문제 없었어. 작업 프로세스를 봤어. 입고할 때 바코드 찍고 나서, 입고할 때 바코드 찍고 나서, 입고할 때 뭐로 수 작업이라 빠뜨렸던 거야. 프로세스 바꿨어. 위치 이동할 때 무조건 스캔하게 했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하게. 한 달 후에 재고 정확도 99% 됐어. 스캔은 문제가 아니었어. 프로세스 문제였어. 저녁에 일했으니까 해결책 찾은 거야. 표면만 봤으면 엉뚱한데 돈 썼을 거야. 현대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찾았어. 안전교육 강화하자는 의견 나왔어. 근데 교육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어. 문제가 뭘까? 현장 동선 분석했어. 자재 접재 위치가 작업 동선이랑 겹쳤어. 작업자들이 자재 사이로 지나다니니까 위험했던 거야. 자재 위치 재배치했어. 작업 동선이랑 분리했어.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사고 70% 줄었어. 교육 문제가 아니었어. 현장 패치 문제였던 거지.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은 알아. 근데 조급하게 덮으면 더 커져. 시간 들여서라도 제대로 이해해야 해. 현대상선 운항 지연 많았어. 또 문제인가 싶었어. 엔진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항로 데이터 분석했어. 특정 구간에서 지연 집중됐어. 아주 영향받는 구간이었어. 그 시간대 피해서 출항하니까 지연 없어졌어. 속도 문제가 아니었어. 출항 시간 문제였던 거야. 분야를 제대로 봤으니까 간단히 해결됐어. 잘못 봤으면 엔진 교체 같은 큰 비용 들였을 거야. 현대카드 연체율 올랐을 때 있었어. 심사 기준 강화하자는 의견 나왔어. 근데 그러면 신규 고객 줄어들어. 연체 고객 데이터 봤어. 특정 업종 종사자들 연체율 높았어. 소득 불안정한 업종이었지. 심사 기준 문제가 아니라 직업군 파악이 문제였어. 해당 업종은 한도 낮추고 관리 강화했어. 다른 고객은 좀대로 연체율 내려갔어. 신규 고객도 유지됐고 문제를 정확히 봤으니까 효율적으로 해결됐어. 문제는 늘 신호야.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그 신호 무시하지 마. 전화도 들여다봐. 왜 이런 문제 생겼는지. 현대증권 거래 시스템 오류 잦았어. 서버 용량 문제인가 싶었어. 근데 서거 점검하니 여유 있었어. 용량이 아니었어. 코드 분석했어. 특정 알고리즘에서 반복 무포 잘못돼 있었어. 불필요한 현상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게 시스템 느리게 만들었지. 코드 수정했어. 알고리즘 최적화했어. 시스템 속도 2배 빨라졌어. 서버 증설 안 했는데 해결됐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현대백화점 특정 매장 매출 떨어졌어. 상품 구성 바꾸자는 의견 있었어. 근데 상품은 괜찮았어. 다른 매장은 잘 팔리니까. 그 매장 위치가 안 좋았어. 클레이트에서 멀었어. 사람들 안 지나갔어. 위치 문제였던 거야. 매장 위치 바꿨어. 동선 좋은 곳으로. 상품은 그대로인데 매출 60% 올랐어.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적절한 해결책 나온 거지. 지금 문제 있어 뭔가 안 풀려. 근데 원인을 정확히 알아 모르면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야. 시간 들여서 문제 파악해. 테이크봐. 현장 가봐. 관련된 사람들 의견 들어봐. 진짜 원인이 뭔지 찾아.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지연됐어. 인력 부족 때문인가 싶었어. 근데 인력은 충분했어. 문제는 의사결정 단계가 너무 많았어. 보고 라인 줄었어. 이젠 단계 간소화했어. 결정 속도 빨라졌지. 프로젝트 진행 속도 % 빨라졌어. 인력 문제가 아니었어. 프로세스 문제였던 거야. 문제를 이해하면 해결은 쉬워져. 이게 이해 없이 해결하려면 시행착오 많아. 시간도 돈도 낭비돼. 이해가 먼저야. 현대로템 품질 불량 나와서 검사 기준 강화하자고 했어. 검사 기준은 이미 높았어. 작업 환경이었어. 원지 많았거든. 작업장 청정도 높겠어. 공조 시스템 개선하고 청소 주기 늘리고 불량률 떨어졌어. 검사 기준 문제가 아니었어. 환경 문제였던 거지. 문제를 버리지 마. 덮지 마. 피하지 마. 똑바로 봐. 이해해. 왜 생겼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면 해결책 보여? 문제는 저게 아니야. 현생이야. 제대로 패워. 현대중공업 신규 선종 개발할 때였어. 설계팀이 완벽한 계획서 만들었어. 600페이지 넘었지. 모든 세부사항 다 들어가 있었어. 회의 열었어. 계획 발표됐는데 3시간 걸렸어. 좋았어. 근데 한 가지 물었어. 언제 시작하냐고. 저녁에 이렇게. 그 계획은 완벽해. 근데 실행 일정은 없었어. 언제 첫 강판 자를 건지, 언제 용접 시작할 건지 구체적인 날짜 없었어. 다음날 회의 다시 했어. 반 이상 덜어냈어. 핵심만 남겼지. 대신 실행 일정 세밀하게 짜서 일주일 후 작업 시작했어. 계획에 시간 너무 쓰면 실행 못해. 야, 완벽한 계획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나아. 시작해야. 뭔가 배워. 계획은 그때 수정하면 돼. 현대차증권 신규 서비스 론칭할 때 봤어. 이미 달 동안 계획만 짰어. 시장 조사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계획은 좋았어. 근데 시장은 빠르게 변했어. 석 달 전 분석은 이미 옛날 거야. 경쟁사는 그 사이 신상품 2개 냈어. 우리는 아직 계획 단계였어. 쳐진 거지. 파괴 론칭했는데 타이밍 놓쳤어. 시장 반응 미지근했어. 그 후로 규칙 만들었어. 계획기간 한 달 이내 한 달. 지나면 무조건 실행 들어가. 불안전에도 시작하는 거야. 시장에 답 알려줘. 현대로 지스틱스 물류 시스템 개선할 때도 그랬어. 컨설팅 업체 불렀어. 6개월 동안 분석했어. 보고서 1000페이지 나왔지. 읽는 데만 일주일 걸렸어. 내용은 좋았어. 근데 실행 방법은 모호했어. 상적이었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라는 건지 불명확했어. 현장 직원들 모았어. 보고서 보여줬더니 다들 고개 저었어. 현실성 없다고. 현장 모르고 쓴 계획이래. 보고서 덮었어. 현장 직원들이랑 직접 계산안 만들었어. 2주 만에 나왔어. 바로 실행했지. 석 달 후에 물류 비용 15% 줄었어. 계획은 도구야. 적이 아니야. 계획에 빠져서 실행 못하면 의미 없어. 실행하면서. 계획 수정하는 게 현실이야. 현대아이 파킹 주차장 시스템 도입할 때 느꼈어. 유테스템 업체가 제안서 가져왔어. 완벽했어. 모든 기능 다 들어가 있었지. 시범 운영 제안했어. 한 곳에서만 먼저 써보자고. 업체는 전체 도입 원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우리는 시범부터 했어. 한 달 써보니까 문제 나왔어. 특정 시간대 시스템 들여줘. 제안서에는 어떤 문제야? 야, 바로 수정 요구했어. 따로 전체 도입했어. 안정적이었지. 처음부터 전체 도입했으면은 큰 문제 됐을 거야. 이게 실행하면서 검증한 거지. 사람들은 실패 두려워해서 계획만 해. 완벽하게 중대하려고 해. 완벽은 환상이야. 실행하면서 완성되는 거야. 현대 커머셜 신주사 검토할 때 경험했어. 사업성
분석 보고서 받았어. 수익 예상 그래프 그려져 있었어. 내년 목표까지. 근데 실행 계획은 없었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물었더니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했어. 검토 중단시켰어. 실행 계획부터 짜라고 했어. 첫 달에 뭐 할 건지, 주에 뭐 할 건지 구체적으로 따로 다시 보고받았어. 실행 계획 나와서 바로 시작했지. 6개월 후에 첫 수익 나서 계획보다 빨라서 계획 자체는 쉬워. 앉아서 상상하면 돼. 근데 실행은 어려워. 부딪혀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만 하는 거야. 편하니까 현대리바트 매장 리뉴얼할 때 봤어. 디자인 업체가 렌더링 보여줬어. 근데 시공 방법은 없었어. 시공사 불러서 검토시켰어. 렌더링대로 하면은 공사비 2배 든다고 했어. 공기도 2배 걸린다고 디자인 수정했어. 시공 가능한 방향으로 조금 덜 화려해졌지만 실현 가능했어. 예산 내에서 완성했어. 계획이 아무리 멋있어도 실행 못하면 무용지물이야. 실행 가능성 항상 봐야 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자원은 충분한지. 현대 종합 설계 프로젝트 수주할 때도 그랬어. 제안서에 거창한 계획 많이 넣어 고객 감동시키려고. 근데 어느 고객이 물었어. 이거 정말 다 할 수 있냐고. 일정 안에 가능하냐고. 솔직히 말했어. 어렵다고. 고객이 오히려 고마워했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제안하라고 했어. 취했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만 담았지. 수주 따서 계획대로 완수했어. 고객 만족도 높았지. 거창한 계획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신뢰 준 거야.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어. 언제까지 계획만 할 거야. 일단 시작해. 작게라도 첫 단계만이라도 움직여야 배워. 현대무백스 신제품 개발할 때 느꼈어. 연구팀이 완벽한 제품 만들려고 1년 걸렸어. 시제품도 안 만들고 설계만 했어. 1년 후에 시제품 나왔어. 했더니 문제 수두룩했어. 설계대로 안 됐어. 다시 6개월 걸렸지. 경쟁사는 그 사이 비슷한 제품 출시해서 시장 선점당했어. 우리가 너무 늦었어. 완도 추구하다가 기회 놓친 거야. 그 후로 방식 바꿨어. 석 달 안에 프로타입 만들어. 물 한 잔에도 일단 만들어서 테스트해. 수정하면서 완성하는 거지. 개발 속도 2배 빨라졌어. 시장 대응도 빨라졌고 계획 단계 줄이고 실행 단계 늘린 결과야. 근데 HCM 건설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공사 계획 세밀하게 세워. 근데 현장은 계획대로 안 돼. 날씨 변수도 있고 자재 수급 문제도 생기고. 유연하게 대응했어. 계획은 가이드일 뿐이야. 현장 상황 보고 즉시 조정했어. 매일 아침 회의에서 그날 계획 수정했지. 공기 맞췄어. 품질도 좋았어. 계획 고집하지 않고 실행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야. 계획은 변하는 거야. 실행하면서. 계획 없이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계획에 갇히지 마. 실행이 우선이야. 계획은 조정하면 돼. 실행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현대 PSC 시스템 구축할 때 배웠어. 완벽한 시스템 설계 1년 걸렸어. 구축 시작했더니 요구사항 바뀌었어. 가장 변했거든. 설계 다시 했어. 6개월 더 걸렸지. 총 1년 반. 그 사이 비즈니스 또 변했어. 시스템 나왔을 때는 이미 맞지 않았어. 다음 프로젝트는 달리 했어. 3개월 단위로 쪼갰어. 그 3개월마다 작동하는 시스템 만들어 피드백 받고 다음 단계 진행했지. 1년 만에 완성됐어. 중간중간 검증했으니까. 최종 결과물이 정확했어. 계획 잘게 쪼개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답이야. 계획은 중요해. 방향 잡아주니까. 근데 실행은 필수야. 실행 없으면 계획은 그냥 종이야. 움직여야 현실이 돼. 계획 세웠으면 실행해. 지금 당장 그게 성공이야. 근데 전공 영업 실적 회의할 때였어. 영업팀장이 경쟁사 이겼다고 자랑했어. 시장 점유율 2% 올랐다고 다들 박수 쳤지. 근데 전년 대비 실적 보니까 제자리였어. 시장은 커졌는데 우리는 그대로야. 경쟁사 이긴 게 아니라 시장 따라간 것뿐이었어. 물었어. 작년 너희보다 나아졌냐고. 조용해졌지. 경쟁사만 보고 자기 자신은 안 봤던 거야. 저게 진짜 경쟁 상대는 남이 아냐? 어제의 나야?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냐? 그게
진짜 성장이야. 남이 기는 건 부산물일 뿐이야. 탄업 생산성 개선할 때 느꼈어. 공정장이 다른 공장보다 낫다고 해서 불량률 낮고 생산량 많다고 데이터 봤어. 3개월 전이랑 똑같았어. 전혀 없었어. 다른 공장은 그동안 나빠진 거고 우리는 그대로였던 거지. 그게 자랑이냐고 해서 남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 스스로 올라가야 진짜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해. 3개월 후 다시 봤어. 불량률 2% 줄었어. 생산량 5% 늘었어. 보다 나아진 거야. 그제야 칭찬했지. 자기 자신이 이긴 거니까. 현대오일 터미널 안전관리할 때도 그랬어. 안전 담당자가 업계 평균보다 사고 적다고 보고했어. 만족스러워 보였어. 여기에 그 다음날 근데 사고가 제로는 아니었어. 작년에도 몇 건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 횟수는 비슷했지. 개선이 없는 거야. 업계 평균이 기준이냐고 물었어. 여기에 이래야 작년보다 줄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낫다고 안주하면 안 돼. 6개월 후에 사고 제로 달성했어. 작년 대비 100% 개선이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거지. 남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야. 남보다 나으면 만족해. 근데 그건 착각이야. 진짜 성장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현대종합금속 품질 개선 프로젝트 할 때 봤어. 품질팀이 동종업체보다 우수하다고 했어. 인정도 받았다고. 근데 고객 불만은 계속 있었어.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지. 남보다 했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날 고객 불만 항목 하나하나 개선했어. 어떤지는 안 봤어. 지난달보다 줄었는지만 봤어. 매달 목표 세우고 달성했지. 1년 후에 고객 불만 70% 줄었어. 인증 등급도 올랐어. 자신과 싸웠더니 자연스럽게 남도 이긴 거야. 현대다이모스 신제품 개발할 때 경험했어. 개발팀이 경쟁 제품보다 하고했어. 하향 비교표 보여줬지. 근데 이전 모델이랑 비교했더니 크게 개선된 게 없었어. 경쟁사 기준으로 만든 거야. 우리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어. 다시 개발하라고 해서 모델의 단점 개선하라고, 고객 피드백 반영하라고, 경쟁사는 잊으라고 했지. 따로에 나온 제품이 진짜였어. 저녁으로 들도 다이 느꼈어. 자기 자신 넘어선 제품이니까 남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계 있어. 남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야 진짜 성장해. 현대 파워텍 작업 효율 개선할 때 작업장 리더가 다른 라인보다 빠르다고 했어. 자부심 있었지. 시간 측정해봤어. 한 달 전이랑 됐어. 속도 개선이 없었어. 다른 라인이 느려져서 상대적으로 빨라 보인 것뿐이야. 목표 다시 세웠어. 지난달보다 1분 단축 매일 기록하고 개선점 찾았어. 이건 동작 하나하나 개선했지. 달 후에 1분 단축됐어. 다른 라인도 따라왔어. 우리가 올라가니까 다른 라인도 차급받은 거야. 이게 성장이 팀 성장 만든 거지. 현대 트랜시스 원가 절감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구매팀이 업계 최저가 받았다고 했어. 2년 대비 가격은 올랐어. 시장 가격이 오른 거지. 업계 최저가에도 우리는 서운해 본 거야. 전년 가격 기준으로 표 세웠어. 그것보다 낮춰야 해. 공급사 바꾸고 수량 조정하고 방법 찾았지. 6개월 후에 전년 대비 10% 절감했어. 시장 가격 올랐는데 우리는 낮췄어. 이 자신과 싸워서 이긴 거야. 지금 남이랑 비교하고 있어. 남보다 나으면 만족해. 근데 그건 성장 아니야. 어제 나보다 나아져야 성장이야. 근데 엘리베이터 서비스 품질 개선할 때 봤어. 만족도 업계 평균 이상이었어. 근데 작년이랑 점수 같았어. 고객 그 의견 세세하게 들었어. 불만사항 리스트만 들었어. 한 달에 하나씩 개선했지. 남이 어떤지는 안 봤어. 근데 1년 후에 만족도 10점 올랐어. 업계 평균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올랐어. 자기 자신 개선했더니 격차 벌어진 거야. 현대제철 기술 개발할 때도 그랬어. 연구팀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 커도 많다고. 근데 작년 특허 개수랑 같았어. 기술 수준도 비슷했어. 그 수준 유지는 했지만 성장은 없었던 거야. 목표 재설정했어. 작년보다 특허 20% 늘리기, 기술 수준 구체적 지표로 향상시키기, 경쟁사 아닌
우리 자신과 싸웠어. 2년 후에 특허 50% 늘었어. 기술 수준도 확실히 올랐어. 다른 회사들도 따라오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된 거야. 나 무식하면 남의 수준까지만 가. 나 자신 의식하면 한계 없이 올라가. 이제 나를 이겨. 그게 진짜 성장이야. 이 현대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고도화할 때 느꼈어. 요즘에 IT팀이 경쟁사보다 앞섰다고 했어. 기능 많다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했어. 작년이랑 비슷했어. 기능은 많은데 만족도는 안 올랐어. 남만 보고 고객은 안 본 거지. 사용자 피드백 중심으로 개선했어. 불필요한 기능 빼고 필요한 기능 강화했어. 작년 불만 사 하나씩 올렸어. 경쟁사 비교는 안 했어. 우리 사용자가 만족하니까 그걸로 충분했어. 성장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야. 절대적 개념이야.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냐? 그게 전부야. 남이 이려고 하지마. 나를 이겨. 현대위아 생산 라인 자동화할 때도 경험했어. 자동화율 업계 평균 수준이었어. 작년이랑 같았어. 매달 1%씩 올리기로 했어. 작은 공정부터 하나씩 자동화했어. 남이 어떤 일 신경 안 썼어. 1년 후에 자동화율 15% 올랐어. 이제 평균 훨씬 넘었어. 매달 자기 자신과 싸웠던 결과야.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남은 신경 쓰지 마. 나 자신의 중에 그게 진짜 승리야. 현대미포 도선 대형 선박수주 기회 왔어. 처음 만드는 선종이었어. 팀 다들 두려워했어. 실패하면 어쩌냐고. 회의 소집했어. 왜 두렵냐고 물었어. 경험 없다고 했어. 기술 부족하다고 했어. 위험 크다고 했지. 근데 생각해봤어. 경쟁사도 마찬가지야. 다들 처음이야. 두려운 건 우리만이 아니야. 다른 저성서도 똑같이 두려워해. 차이는 뭘까? 두려움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야. 두려움만 보면 포기해. 두려움 뒤를 보면 기회 보여. 수주 결정했어. 팀 구성하고 기술 개발 시작했어. 석 달 동안 밤낮 없이 했지. 두려웠어. 근데 계속했어. 1년 후에 인도에서 성공이었어. 현재 만족했고 추가 주문 들어왔어. 두려움 넘었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선종 전문 저선소 됐어. 경쟁사들은 아직도 못 만들어. 두려워서 시도 안 했거든. 우리만 두려움 넘어선 거지.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멈춰 안전한 것만 선택해. 근데 안전한 건 남들도 다 해. 경쟁심에 두려운 것에 기회했어. 현대건설 해외 플랜트 입찰 참여할 때 느꼈어. 규모가 컸어도 단위 프로젝트였지. 담당이 뭐니 망설였어. 위험 크다고. 위험 커. 근데 수익도 커. 다른 건설사들도 두려워할 거야. 만약에 거기서 입찰 경쟁 덜해. 오히려 기회에 준비했어. 철저하게 리스크 분석하고 대책 세우고 두려움을 존중하되 했어. 잘 참여했지. 잘 됐어. 경쟁사 셋만 들어왔어. 다들 두려워서 포기한 거야. 3년 후에 완공했어. 수익 목표 초과 달성했지. 그 실적으로 더 큰 프로젝트 따냈어. 뒤에 있던 기회를 잡았으니까 신뢰 쌓인 거지. 현대중공업 LNG선 개발할 때도 그랬어. 기술 난이도 높았어. 실패 사례 많았어. 엔지니어들 불안해했지. 두려움 이해했어. 당연해. 근데 누군가는 해내야 해.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해. 기회 넘기는 거야. 자, 결정했어. 연구인력 늘리고 실험 설비 갖추고 5년 걸렸어. 실패도 많았어.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계속했어. 결국 성공했어. 세계 최고 수준 LNG선 만들었어. 중은 밀려들었지. 두려움 이긴 결과야. 지금도 그 기술로 먹고 살아. 두려움 앞에서 물러섰으면 지금 없었을 거야. 두려움 뒤에 기회 있다는 걸 믿었어. 현대도 점차 해외 시장 진출할 때 경험했어. 저녁에 그 다음날 미국 시장 들어갈 때였어.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 일본 차 천지인데 두려웠어. 인정해? 근데 포기하면 영원히 못 들어가. 두려워도 가야 해. 얘는 두려움 뒤에 숨어 있으니까 품질 개선했어. 디자인 바꿨어. 현지 맞춤형으로 10년 걸렸어. 적자도 봤어. 포기 안 했지. 지금은 어때? 미국 시장 주요 업체야. 두려움 이겼으니까. 뒤에 있던 큰 기회 잡았으니까. 두려움은 신호야. 여기 뭔가 있다는 신호념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는 신호 무시하지 마. 정면으로 봐. 현대카드, 신용카드 시장 포화 상태였어. 유형은행들 다 있었어.
담당자들 두려워했지. 두려움 당연해. 근데 그래서 품새 있는 거야. 다들 두려워서 신나네. 기존 방식만 따라해. 거기 기회 있어. 기회라했어. 디자인 카드 만들고 포인트 제도 바꾸고 남들 안 하는 거 했어. 두려웠지만 계속했어. 5년 후에 업계 상위권 됐어. 명 뒤에 있던 공간 채운 거야. 다른 카드사들이 두려워서 안 한 걸 우리가 한 거지. 지금 뭔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가 두려워. 당연해. 근데 그 두려움 뒤에 뭐가 있는지 봐. 뒤에 있어. 현대모비에서 이 전장사업 때 할 때도 그랬어. 시작 규모 컸어. 성공 보장 없었어. 임원들 반대 많았지. 두려움 충분히 이해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 미래시장 못 잡아. 경쟁사한테 다 빼앗겨. 그게 더 두려운 거야. 투자 결정했어. 단계적으로 작은 성공 쌓아가면서 두려움 관리하면서 전진했어. 전혀 멈추지 않았지. 지금 전장사업 핵심 역량이야. 글로벌 경쟁력 생겼어. 두려움 뒤에 있던 미래를 잡은 거야. 두려움 없는 기회는 없어. 쉬운 기회는 이미 남이 다 가져갔어. 두려운 기회만 남아있어. 거기 진짜 가치 있어. 현대제철 보급강 개발하다 느꼈어. 야, 기술 장벽 높았어. 투표 확률 컸어. 연구팀 두려워했어. 근데 성공하면 고수익이야. 시장 독점 가능해. 두려운 만큼 보상 커. 그게 세상 이치야. 연구 시작했어. 실패 많았어. 수백 번 테스트했어. 2년 걸렸지. 포기하고 싶었어. 두려웠어. 성공했어. 지금 주력 제품이야. 경쟁사 못 따라와. 두려움 이기고 얻은 결과야. 두려움 뒤에 보석 있었던 거지. 현대글로비스 해외 물류망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투자 규모 컸어. 인지 사정 몰랐어. 리스크 컸지. 두려웠어. 근데 안 하면 글로벌 기업 못 돼. 국내만 갇혀. 성장 한계와 어려워도 가야 해. 단계별로 진출했어. 거점 하나씩 만들었어. 실패도 있었어. 배우면서 갔어. 10년 걸렸지.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 완성됐어. 두려움 넘어선 덕분이야. 뒤에 있던 기회 차근차근 잡은 거야. 두려움 느끼면 멈추지 마. 요온지에 분석해. 대책 세워. 준비하고 가. 두려움 뒤에 기회 있어. 항상 현대 엔지니어링 신기술 도입할 때 경험했어. 검증 안 된 기술이었어. 리스크 있었어. 기술팀 반대했지. 근데 먼저 도입하면 경쟁 우위 생겨. 늦으면 남 따라가기만 해. 두려워도 먼저 가야 이익이야. 파일럿 프로젝트 했어. 작은 규모로 시행착오 겪었어. 배웠어. 보완했지. 점점 헛됐어. 2년 후에 표준기술 됐어. 우리가 선두야. 경쟁사들이 배우러 와. 두려움 이겼더니 리더 된 거야. 두려움은 적이 아니야. 안내자야. 여기 중요한 게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야. 여기 한 무시하지 마. 따라가 봐. 두려움 뒤에 기회 있어. 기회 잡으려면 두려움 넘어서야 해. 그게 성장이야. 현대종합금속 창립 때 했어. 시장 상황 읽기 힘들었지. 철강 가격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 다들 망설이고 있었고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 이런 때 어떻게 결정하냐고. 답했지. 불확실하다고 멈추면 영영 못 간다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걸어가야 길이 생긴다고. 창고에 원자재 쌓아놨어. 가격 떨어질 수도 있었지. 그래도 했어. 안 하면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불확실함 견디는 게 사업이야. 기다렸어. 시장 반응 없고 재고만 쌓이고. 주변에서 걱정했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여기 쳤어. 넉 달째 되니까 주문 들어오기 스타트 됐어. 천천히 5달째 되니까 주문 폭주했지. 가격도 올랐고 그때 쌓아둔 재고가 전부 이익이 됐어. 불확실함 못 견딘 경쟁사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지. 확실해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 우리가 시장 다 먹고 난 뒤였으니까. 이제는 힘이 성장의 두께를 만들어 얇은 성장은 한 번에 무너지는데 꾸운 성장은 쉽게 안 흔들려. 불확실함 속에서 진 경험이 두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시멘트 공장 지을 때도 그랬어. 수요 예측 어려웠어. 건설 경기 살아날지 확신 없었고 다들 망설였지. 그런데 공장 짓기 시작했어. 2년 걸렸어.